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회 국회의원 설훈입니다. 오늘 저는 40여 년 동안 몸담고 일구어왔던 민주당을 떠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3일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하위 10%에 들어감을 밝히고 탈당을 암시했었습니다. 저는 감히 무소불위에 이재명 대표를 가감없이 비판했다는 이유로 하위 10% 통보를 받았고, 지금까지 제가 민주당에서 일구고 싸워온 모든 것들을 다 부정당했습니다. 또한 지난 4년간 국민과 부천 시민을 위해 일했던 모든 것들이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모두 물거품이 되어 날아가 버렸습니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역구를 누비고 밤낮을 바꿔가며 고군분투했던 4년이라는 시간이 단순히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아무 의정활동도 하지 않는 하위 10%의 의원이라고 평가절하되며 조롱당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부천 시민 여러분, 저는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고 민주당을 세우고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난 40년의 세월이 아직도 주마등처럼 아른거립니다. 모진 고문과 함께 군부 독재와 맞서 싸우며 김대중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에서 지켜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도왔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민주당이 버텨왔던 원동력은, 그리고 국민이 민주당을 신뢰했던 이유는 바로 민주당이 민주화가 제대로 작동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배제하지 않고 통합과 화합의 정신으로 결과를 도출해 나가며 대화와 타협으로 당을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민주당은 다릅니다. 이제 민주당은 이러한 민주적 공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지배를 받는 전체주의적 사당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연산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두 쳐내며 이재명 대표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어떤 정치를 해야 하느냐며 심도 있게 토론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아부해야 이재명 대표에게 인정받고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만 고민하는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민을 향한 다양한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이재명 대표를 향한 찬양의 목소리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부천 시민 여러분, 윤석열 검찰 독재가 국민의 입을 막고 길을 닫으며 온갖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민생은 힘들고 국민의 삶은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민주당은 전혀 국민께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부끄러워해야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아무런 책임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는, 그리고 민주당은 자기 자신의 방탄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고통받는 국민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저 자신이 교도소를 어떻게 해야 가지 않을까만을 생각하며 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부천 시민 여러분, 저는 이런 민주당을 이제 떠나고자 합니다. 국민이 아닌 이재명을, 민생이 아닌 개인의 방탄만을 생각하는 변질된 민주당에 저는 더 이상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민주당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가치,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를 지키기 위해 싸웠지만 돌아오는 것은 동료 의원들의 비난과 조롱, 그리고 하위 10%의 통보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민주당을 나가지만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은 끝까지 제 가슴 속에 담아둘 것입니다. 밖에서
민주당의 진정한 혁신을 위해 더욱 힘껏 싸우겠습니다. 다시 민주당이 옛날에 참된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외부에서 가차없이 비판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단히 당선하여 저 오만방자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몰락을 위해 힘을 쏟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끝없던 실정과 무능, 전횡형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바라보며 최전선에서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저는 박정희 전두환도 무너뜨렸습니다. 싸워 이긴 경험을 토대로 이번 윤석열 검찰 독재도 당당히 싸워 이기겠습니다. 새로운 길을 떠나며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국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로지 부천 시민과 국민을 생각하며 뚜벅뚜벅 새로운 길을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입니다. 민주당의 서른 의원이 최근에 탈당 기자회견을 발표를 했습니다. 서른 의원을 좀 살펴보면은 1953년생입니다. 경남 창원 출생이고 경기 부천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고 고대 학사, 그리고 2020년 5월부터 21대 국회의원 을 역임했고 18년부터 20년까지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냈고 92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 총재 보좌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보면은 기독교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 이력을 보면은 96년 15대 서울 도봉구 을에서 새정치국민회의로 31% 당선됐고요. 2000년에 16대 역시 도봉구을의 새천년 민주당으로 45% 득표. 2012년에는 제19대 국회의원 경기 부천 원미구 을 민주통합당으로 56% 지지. 그리고 2016년에 20대 국회에서 부천시 원미구 을 더불어민주당 42%. 그리고 2020년에 21대 지금 국회의원으로 경기 부천시을에 더불어민주당으로 54% 많은 지지를 받은 오선 의원입니다. 거의 20년간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도서는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다 있고요. 이분이 대표 발의한 거를 몇 가지 보면은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 그리고 예비군법 일부 개정 법률안, 그리고 군무원 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런 거를 대표 발의했고, 그리고 공동 발의한 거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동 발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동 발의,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동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법, 이런 것들을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방위원회 상임위 활동으로 국방위원회를 주로 맡아서 했고요. 자, 이런 오선 의원의 민주당의 거의 거물급 정치인이죠. 중량감을 가진 부천시을 국회의원 서른이 28일자로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을 한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보겠습니다. 자, 탈당 기자회견문입니다. 40년 동안 몸담고 일궈왔던 민주당을 떠나고자 이 자리에 섰다. 그리고 지난 23일 날 하위 10%에 들어갔다고 밝히고 탈당을 언급을 했다, 암시를 했다. 그런데 감히 무소불위의 이재명 대표를 가감없이 비판했다는 이유로 하위 10%를 통보받았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일고 싸워온 거를 모두 부정당했다. 표현을 했고요. 지난 4년간 국민과 구천 시민을 위했던 모든 것들도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물거품되어 날아가 버렸고, 그동안에 국민 지역구를 누비 국민을 위해서 지역구 누비고 밤낮을 바꿔가며 고군분투했던 4년이란 이런 시간들이
단지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아무 의정 활동도 하지 않는 하위 10%의 의원이라고 평가절하되며 조롱당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치 정력을 이야기를 하죠. 지난 1980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처음 만났는데 그때 만나서 민주당 세우고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의 경력을 이어왔다.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 군부독재와 맞서 싸우고 김대중 대통령을 그래서 당선시켰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지켜냈고 문재인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도왔다. 여기까지는 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민주당 곁에왔던 원동력은 국민이 민주당을 신뢰했던 이유는 민주당의 민주화가 제대로 작동되었기 때문이다. 다양한 목소리를 배제하지 않고 통합과 화합의 정신으로 결과를 도출해가며 대화와 타협으로 당을 이끌어왔다.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서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작금의 민주당은 다르다. 이제 민주당은 이런 민주적 공당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지배를 받는 전체주의적 사당으로 변모되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연산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특권과만 결정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두 쳐내며 이재명 대표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국민을 위해 어떤 정치를 해야 되냐며 심도 있게 토론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아부를 해야 이재명 대표에게 인정받고 공천받을 수 있을까지만 고민하는 정당이 되어버렸다. 국민을 향한 다양한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이재명 대표를 향한 찬양의 목소리만 나오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 독재가 국민의 입을 막고 귀를 닫고 온갖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고 있고 물가는 오르고 민생 힘들고 국민의 삶은 피폐해져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은 전혀 국민한테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아무런 책임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엄청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는 그리고 민주당은 자기 자신의 방탄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평가절하고 있고요. 윤석열 정권의 고통받는 국민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저 자신이 교도소를 어떻게 가야 하지 않을까만 생각하며 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그냥 자기가 감옥 가지 않고 교도소를 안 가기 위해서 국회를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영린을 건드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 자체만 가지고도 저는 해당 행위가 되고 민주당의 70% 당원 70%의 지지를 받는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는 민주당 당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그 교도소를 갈 수 있도록 방탄하면 안 된다. 그리고 교도소를 어떻게 가야 되지 않을까 모든 결정이 이런 결정이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체포 특권 그 표결 때도 이 서른 의원은 아마 가결표를 던진 것 같습니다. 이런 인식이라면은 가결표를 던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범죄자 취급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면서도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윤석열 검찰 독재가 이재명 대표를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김혜경 여사의 법카 문제도 10만 원도 되지 않는 그 금액에 대해서 압수수색하고 검찰 소환하고 온갖 범죄자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억울하게 이재명 대표를 정적을 제거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을 방어하지 않으면은 민주당 자체가 위험에 빠지고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라고 하면서 윤석열 검찰 독재가 지금 선량한 민주당의 대표를 그리고 민주당원들을 전 국민을 향해서 볼모로 잡고 공포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억울함만 하소연하고 왜 이재명 대표의 억울함은 몰라주는 겁니까? 그리고 이 지금 민주당을 운영하는 이끄는 그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자, 민주적 공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지배를 받는 전체주의적 사당으로 변모되었다. 그리고 연산군처럼 모든 연산군이라는 건 폭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연산군처럼 무슨 총칼로 윤석열처럼 총칼로 또 검찰 동원해서 조직을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무섭게 공포 정치를 합니까?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전체주의 사당이라고 하는데 사당이라는 거는 당원들의 뜻과 대다수의 당원들과 뜻과 다르게 이재명 대표 개인이 몇몇 사람들하고 밀실에서 정치하는 게 그게 사당화인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추구하려고 하는 거는 자기 생각과 그거를 같이 하는 몇몇 사람들과 소수의 사람들과 이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70%의 대다수의 당원들이 개혁적인 공천을 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게 민의이고 민심입니다. 민심은 천심이고 그 천심을 거스를 때는 역풍이 부는 거예요. 아무리 그 민주당원들이 70%가 지금 그쪽으로 올바른 이 개혁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것에 반해서 개혁적으로 하지 않고 지금 소위 말해서 민주당의 수박파 서른이나 아니면 홍익표나 홍영표 고민정 임종석 뭐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뜻에 위반하는 몇몇 사람들의 주장만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이것이 오히려 민주당을 사당화하는 것이고 자기들끼리끼리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대다수의 민주당원들은 70% 이상의 민주당원들은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개혁적으로 공천하고 칼을 드는 것이 오히려 옳은 일이다고 그렇게 절대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고 동의를 하고 있고 응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자기 개인의 의견을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불만 세력을 의견을 들어서 그걸 따라간다 해도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그게 사당화고 대다수의 민주당원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거예요. 그게 사당화지 않습니까? 사당화의 기준은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를 한 개인의 생각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게 개인의 생각과 고집으로 몰아가고 혼자서 결정하는 게 몇몇 측근들하고 결정하는 게 그게 사당화죠. 그러나 이들이 결정하는 건 뭐냐면 지금 대다수의 민주당원들이 그 뜻에 동의하고 절대적으로 지지를 하고 그 대다수의 민주당원들이 이 모든 사안마다 전체적으로 모든 거를 의결하고 모든 거를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의 정치로 그 민주당 당대표를 뽑아가지고 당원들과 같이 몇 사람들이 그 민주당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회의라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뜻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민주주의 사회는 그 민의를 담아서 대의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이 공간에서 결정하는 게 대의 정치입니다. 대다수의 의견이 다 이런 개혁적인 공천을 원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칭찬하고 잘하고 있다고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건데 이 큰 흐름에 반해서 지금 서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사당화다, 뭐 연산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이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70%의 대다수의 그 민주당원들의 지지를 이건 개무시하는 겁니다. 이건 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주장하는 서른 의원의 주장이 오히려 사당화를 만드는 거고 자기 생각을 강하게 강조하는 거고 고집을 피우고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자, 제가 뭐 민주당원으로서 민주당원도 정식적으로 뭐 민주당원도 아니고 당비를 내는 민주당원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제 3자적인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런 민주당의 수박파라든지 이런 서른 의원 같은 이런 반대하는 이 사람들은 오히려 민주당에 대해서 해당 행위를 하는 간첩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측에서 원하는 이런 일을 오히려 돕는 민주당을 파괴하고 민주당의 대표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도 모르게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해당 행위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출당시켜야 된다. 뒤에서 이런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씩 찾아내가지고 이런 간자들은 세작들은 출당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출당하기 이전에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탈당을 선언한 것이 자기가 먼저 선수쳐서 나는 이렇게 부당하게 밀려 나간다는 걸 국민에게 알리는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잘했다고 봅니다. 오히려 자기가 이 탈당을 하지 않았으면은 민주당에서 출당을 먼저 시켰어야 돼요. 네, 출당을 시키면 또 거기에 대해서 연산군처럼 출당시켰다고 뭐라고 하겠죠? 그런데 누가 나가라고 했습니까? 나가라고 하지 않잖아요. 10%의 하위 10%면 들면 어떻습니까? 밑에서부터 시작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서른은 5선까지 했고 거의 20년 이상 국회의원을 활동하면서 어느 정도 나이도 들고 젊은 후배들에게 정치적인 길을 열어줄 때도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들이 그동안의 결정들이 서른 의원의 그동안의 언행들이 이재명 당대표를 얼마나 범죄자 취급을 하고 오히려 한나라당 같은 국민의힘과 같은 한동훈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독재는 그렇게 엄청 비판하면서 그것이 민주당을 향해서 어떻게 칼날을 들이대고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했는가. 심지어 정말 이재명 대표의 목을 칼로 목을 공격해서 이재명 대표가 죽을 뻔한 이런 위기 상황까지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재명 대표를 보호할 생각을 하지 않고 대표를 보호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에게 연산군이다, 방탄국회다, 감옥까지 하려고 사당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못된 행위고 용서받을 수 없는 악담입니다. 저주인 거죠. 제가 앞서 프로필을 쭉 살펴보고 이렇게 했지만 그동안에 뭐 DJ를 만나서 고생하고 알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잘했다고 봅니다. 그 이전에 제가 잘했던 거는 제가 자료를 찾지 못해서 얼마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재 지금 탈당 기자회견문과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면서 저는 굉장한 분노가 치밉니다. 어떻게 자기가 이런 식의 논리라면은요. DJ 때도 그 김대중 대통령 대표 시절에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또 총재 시절에도 반대당의 그 민정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동조하고 자기 대표인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김대중 총재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하면은 노무현 대통령을 따르고 지지하는 민주당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DJ도 죽었고 돌아가셨고 노무현 대통령도 돌아가시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물러났습니다. 지금 현재 당 대표는 실컷 좋건 이재명 대표예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70%의 당원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으면 그 이재명 대표의 위치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아무리 자기보다 나이가 뭐 어리건 어쨌건 정치 경력이 작건 어쨌건 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공당의 대표로서 인정을 해야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것이 곧 민주당원들 70%의 지지를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옛날에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그 인정을 받았을지 몰라도
지금 이 한순간에 이런 똥볼을 차는 거, 축구로 말하면 자살골을 먹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이런 국회의원에게 누가, 어떤 국민이, 어떤 당원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마치 얼마 전 아시안컵에서 손흥민을 향해서 손흥민이 다음날 그 4강 경기를 앞두고 팀을 모아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힘을 아끼고 뭉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싸우고 손흥민의 손가락을, 주장의 손가락을 부상시키면서 그 다음에 그 경기 결과가 패배로 결과가 끝났고, 또 그로 인해서 온 국민의 공분을 사서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분노를 자아내게 했던 이강인과 같은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99번 잘했어도, 그죠? 99번 잘했다는 거 100번 양보해서 인정을 할지라도 이 한 번의 이 지금과 같은 모습은 오늘 이번 발표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계속해서 서른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고 이렇게 사당화다, 연산군이다, 방탄국회다 하면서 범죄자 취급을 하고 감옥 다녀와야 된다, 계속해서 수박들이 주장하는 불체포 특권 포기해라, 거기에다 가결표를 던지고 이렇게 자기의 당 대표에 대해서 거의 정말 정치적 살인에 가까운 이런 행동을 하는 거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거는 해당 행위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아무리 전에 옳은 일을 하고 일을 잘했어도 이거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죠. 이런 서른 의원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대다수의 아마 많은 민주당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출당을 시키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본인이 스스로 탈당해서 나간 것은 잘 선택했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 민주당의 의원으로서 민주당에게 그 해당 행위를 한 거고 칭찬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른 의원은 탈당을 해서 뭐 새로운 미래나 다른 당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쪽으로 가서 아무리 무소속이나 다른 당으로 가서 합류를 해서 나오더라도 민주당원들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한번 두고 보세요. 투표를 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될지. 참패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사람은 국민이 뽑아주어서는 안 돼요. 뽑아주지도 않을 겁니다. 제가 단언컨대 이런 서른 의원이 정치판에 다시는 발을 못 붙이도록 나와야 돼요. 서른 의원이 정말 정치권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자신의 이런 씻을 수 없는 이 정말 범죄자와 같은 이런 악담에 대해서 진심으로 민주당원과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이건 도가 너무 지나쳤습니다. 선을 넘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위 10%의 통보, 똑같은 상황에서 자기 지역구를 포기하고 오히려 당이 선택한 그런 험지로 가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국회의원으로서 출마해서 당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후보들은 뭡니까? 그런 후보들 앞에서, 그런 후보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아야죠. 자기의 욕심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 서러워서 지금 훈수를 둡니까? 서른 이런 결정에 대해서, 당의 결정에 대해서 너무나 서러워가지고 지금 정치적인 훈수를 두는 거예요.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야죠. 우선한 것이 뭐
대수입니까? 국민들이 당원들을 선택하지 않으면은 평당원으로 돌아가야죠. 국민들은 개혁을 원하고 있고 개혁 공천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서른 의원 당신의 의견을 들어서 모든 결정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당신 뜻대로 당신 같은 수박들의 뜻대로 결정해버린 게 그게 사당화인 겁니다. 국민들은 민주당원들은 그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서른 의원의 독설 예전부터 지켜봐왔는데 계속해서 분노를 일으키고 이거는 해당 행위고 도저히 민주당원으로서 대표성을 띨 수 없는 그런 막말입니다. 저주의 말이에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가가 하위 10%가 아니라 이건 하위 20%도 아니고요. 정말 맨 꼴찌 빵점짜리입니다. 기본적으로 하위 10% 정도 통보 받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거의 빵점이며 다른 것을 아무리 잘했어도 당 대표에 대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자기 아빠에 대해서 아빠가 조금 무능하고 뭐 일을 잘 못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대외적으로 밖에 나가서 자기 아빠에게 자기 아빠를 저주하고 욕하고 우리 아빠는 감옥 가야 될 사람이야. 폭군이야. 연산군보다 더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부모, 자기 아빠,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저주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재명을 싫어하는 거는 알겠지만 그런 식의 논리라면은 자기가 몸담고 있던 그 민주당의 당 대표였던 DJ, 노무현, 문재인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 당 대표는 누구인가요? 이재명 대표가 무너지면은 민주당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신 뜻대로, 서른의 뜻대로 이재명 대표가 감옥에 가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어떻게 됩니까? 검찰 독재를 누가 무너뜨려요? 당신이 무너뜨린다고요? 이낙연이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데? 대다수의 민주당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데? 정치 국회의원 5선이 어떻게 초선 의원보다도 못한 그런 부끄러운 그런 말들을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종교가 기독교로 나와 있는데 교회 다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세요. 서른은 정말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고 민주당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나이가 들어서 너무 이렇게 노욕에 취한 노욕을 지금 부리고 있는 땡깡을 피우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은 그런 느낌밖에 보여주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서른 의원이 자기 의견을 처리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재명 대표한테 용서를 구하고 당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돌아와서 민주당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 백의종군 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민주당원들이 그런 모습을 원하는 겁니다. 그게 대의 정치고 그것이 민주정치예요. 민주가 뭡니까? 개인의 의견이 아니에요. 민주라는 거는 대다수의 민주당원들이 많은 백성들의 뜻을 따르는 게 민주당 아닙니까? 대다수의 70% 이상의 민주당을 뭘 원하고 있는 거예요? 개혁공천을 원하고 있는데 그 뜻을 따라야 되죠. 이재명 대표든 노무현이든 DJ든 누구든 대다수의 민주당원들이 원하는 뜻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대의 정치예요. 거기에는 이재명 대표도 예의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그런 민의를 따라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민주당원들의 뜻은 딱 잘라버리고 모든 것을 이재명 대표가 혼자 결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난하고 하는 거는 정치판을 잘못 읽고 있는 거고 나는 이재명이 싫소. 나는 이재명의 뜻에 동의할 수 없어. 내 뜻이 옳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 같은 정치 문외한에 볼 때도 당신은 국회의원 서른 같은 이런 수박파들은 정말 정치를 모르는 것 같아요. 욕심만 잔뜩 부리고 국민의 뜻과는 거리가 먼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고 더 국회의원을 5선까지 했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뭐 6선, 7선까지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 나이 들 때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면 정치 신인들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그리고 국민들은 새로운 인물이 나오기를 원하는데, 이런 것만 생각해봐도 얼마나 욕심에 쩌들어 있는 이런 말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 신자라면은 서론 씨, 이번 주일에 교회 가서 회개하세요. 당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고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들에게 철저하게 용서를 구하고 배그 정군의 자세로 당에서 시키는 대로, 정해준 대로, 거역 공천하는 대로 그 뜻을 따르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무소속이나 다른 당에 합류를 해서 아무리 세력을 모으고 당선되려고 몸부림을 쳐봐도 버림을 받을 겁니다. 이미 국민들은 떠났어요. 예. 두고 보세요. 이번 총선에서 당신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이 영상이 찍고 나서 나중에 총선이 끝나고 이 국회의원 서론의 평가를 국민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 한번 지켜봅시다. 그때도 만약에 서론을 지지하고 서론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다? 네, 그러면은 그때 한번 보자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마 제 예상대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른 씨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수박 정치를 하려는 이 모든 수박들에게 경고합니다. 계속해서 반발하고 탈당하고 그런 것이 당신들의 본 모습이에요. 민의를 원하지 않고 대다수 민주당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고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 대표에게 반기를 드는,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그 결정을 따르지 않는 당신들은 수박이고 당신들이 민주당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출당시키거나 탈당해야 돼요. 제발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정말 깨끗한 그런 공천, 개혁 공천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정말 2박석 가까운 그런 의석을 장악할 수 있기를, 민주 세력들과 함께 장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에 답변할 만한 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자신이 진짜 민주당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평가가 틀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부천시을 지역 위원들, 기초위원, 광역위원 모두와 함께 의견을 나눠보았습니다. 근데 지역에 있는 그분들은 무소속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동료 국회의원들과 얘기를 해도 의견들이 많이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솔직히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연합이라는 모임 풀어서 직권 탈당 논의하신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그거랑 관련되신 거예요? 뭐 관련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함께 한꺼번에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의원들이 민주당에 대한 애착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사랑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차례차례로 탈당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민주당의 변화를 요구하는
형태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먼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탈당 고려하는 의원님들은 대충 몇 분 정도? 지금 유동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가 몇 명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차근차근 진행되는 걸 지켜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인터뷰에서 5명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변동이 있을까요?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또 상당히 유동적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오늘 8단계를 내시는 네, 오늘 오후쯤 8단계가 낼 것 같습니다. 상당까지도 좀 고려를 하시는 건지. 장담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 그룹 형태로 우리 모임의 이름을 표방하면서 하든지 아니면은 세미래이라고 하든지 그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미래로 가시는 걸 고민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논의가 아직 충족이 못 됐습니다. 서로 의견들이 조금씩 달라가지고